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레몬을 말씀드립니다. 자, 좀 유감스럽게도 레몬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건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거고, 물론 이제 올해부터 거래 재개가 됩니다만은, 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이번에 안 됐으면 좋은데 관리 종목으로 됐기 때문에 불이익이 좀 있는데요. 이 불이익을 우리가 별로 중요치 않은 불이익도 있고, 중요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일단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여하튼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 액티브 종목이 핫할 수 있고요. 액티브 ETF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편입된 종목 말고 앞으로 편입이 될 종목을 공략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레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뭐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한 것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료가 갑자기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차 없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해소를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몬 입장 이렇게 꼭 문자 주셔서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해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역시 벗어나진 못했어요. 네, 결국 이제 사유는 뭐였습니까? 결국 3개년 중에서 2개년을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50%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과 비율을 보면 133%, 이번에는 지난번에 56%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본 총계라는 거 분의 법인세 차감전 손실. 자, 요거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됐다고 해서 뭐 아웃되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존재합니다. 뭐 당장 뭐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손실을 만회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를 크게 하면 되는데 분자를 이거 줄이면 되는데 그죠? 네, 분자를 줄여야죠. 아니면은 자본 총계 분모를 늘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전에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자라든가 자금을 바깥에서 취하면 돼요. 바깥에서 안 되면 내부에서라도 해야죠. 이렇게 해서 관리 종목을 좀 벗어나는 그런 방법은 물론 존재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패턴으로 하면은 되는데 근데 여하튼 지금 당장이 문제죠. 일단 관리로 지정이 되면은 신용하고 미수는 안 되는데 원래 신용이 안 됐던 종목이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뭐 미수도 뭐 별로 발생 잘 안 하는 거죠. 미수라는 거는 뭐 잠깐 마이너스 났다가 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건 별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딱 돼버리면은 기업의 신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금을 키워가지고 자총을 늘리는 건 좋은데 외부에서 자금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속된 말로 하면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해 주겠습니까? 꿔주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야죠. 내부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되고 그런 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죠. 뭐 이를테면 다른 기업을 좀 합병을, 괜찮은 기업 합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익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자본 총계를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건들의 일단 탈출구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레몬이 사실 그 지금 전환사채나 CB나 BW 미상환된 건 없어요. 제가 사업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풋옵션 행사나 이런 게 되지 않죠.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관리 종목으로 되면 만약에 어떤 펀드나 또는 뭐 ETF나 이런 데 있는 레몬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런 그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레몬이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액티브 쪽에서 여기에다가 이 정도 상황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몬을 편입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물량이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자, 이 공매도가 여러분 보시면 공매도 물량이 조금씩은 나와요. 근데 수량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약간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역으로 이제 관리에 지정이 됐다면 그 대차를 빌려주는 데서 잘 빌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줘요. 그러면 결국 신규 공매도는 작아집니다. 신규 공매도는 오히려 작아지니까 이 공매도 압박은 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좀 강점이 되죠. 다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대차를 빌려준 측에서 자꾸 그 공매도를 치는 그 세력한테 빌려준 거를 자꾸 상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환을 해달라. 자, 이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를 이미 쳐놨던 세력들은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돼요. 숏 커버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숏 커버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숏 커버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공매도는 결국 나중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에 대한 우려는 미리 주가가 급락은 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은 관리 종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랬다가 반전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인 지분은 2.8%이기 때문에 외인 물량이 많이 나올 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단기적인 충격은 있으나 다시 반전은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맥락이라는 거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장중에 그 물량 나오는 거 수급을 좀 잘 살피고 또 어떤 대항할 만한 재료가 나오는지를 잘 보면서 타임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손실을 축소시키고 또 밑에서 잡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만회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좀 기술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레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런 도움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것 좋습니다. 레몬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그래도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